6월 8일, 얼굴에다 뿌려요. 6월 8일, 예? 오전 1시에요. 스테아린산 칼슘은 어마어마하게 써요. 끈적끈적. 어제 샤워하고 일어났는데 온몸에다가 다 적시는 거예요. 스테아린산 칼슘.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화학무기 외부치료, 화학무기 신경작용이 됐더라고. 어마어마하게 갖다 때려 붙습니다. 지금 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와, 흡연욕구제를 계속 쏘는 거예요. 계속 줄 담배 피게. 살인캐스 흡연욕구제, 긴장되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담배 피게 만드는. 그래놓고 구토제하고 스테아린산 칼슘 이빨에 살인캐스하고 이빨에 갖다 때려버려요. 온몸에다 다 축축할 정도로. 이 글을 못 보게 하려. 이거 글만 보면 그런 거예요. 글만 보면 갖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멈춰요. 거의 지금 카메라 켜니까 거의 멈춘 상태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얼굴에다 계속 때려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구토제 쏘고. 샤워하고 자고 6시 7시에 일어났어요. 7시에. 앉아가지고 쉬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세탁기 빨래 한번 돌리고 도시락요, 편의점 가서 도시락 하나 사다가 도시락 먹고 지금 앉아서 작업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에다 구토제를 이빨에 갖다 때린 거예요. 이빨에 갖다. 이 글을 못. 이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 세계인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의지에 강력한 화학무기 나치즘 테러. 끝을 몰라요. 머리통에 이빨에 갖다 때려봐요. 이거 얼마나 잔악하냐면 그 흡연욕구제를 계속 쏴요. 줄담배 피게. 그래놓고 금연 치료라고 화학무기 계속 쏘기 위해서 흡연욕구제를 계속 쏴요. 줄담배를 계속 피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금 현대의학하고 WHO의 나치즘을 현대의학이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항생제로 치료를 하는 척하면서 전 인류를 지난 100년간 속여온 거예요. 항생제로 치료를 하는 척하면서 재산을 강탈하고 염증 질환부터 만성 염증 질환 환자부터 전 질환 환자를 바이러스 감염 질환 환자로 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등록을 해요. 현대의학이. 그러면서 바이러스 감염 질병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항생제로 치료를 하는 척 끊임없이. 뉴스에도 나오죠. 왜 현대의학이 모든 질환에 항생제를 오남용하고 있느냐. 항생제는 30일 이상 투여를 하면은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질병 발생률이 더 높아져요. 그런데 염증부터 염증 질환, 만성 질환, 암으로 암 희귀병으로 발전될 때까지 끊임없이 항생제 이름만 바꿔가면서 계속 투약을 하는 거예요. 왜?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인류가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항생제로 정당한 치료를 하는 척하기 위해서 모든 질환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암, 희귀병 모든 질환은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온다. WHO가 발표한 거죠. 보건복지부하고. 그리고 진짜로 염증질환, 만성 염증질환 환자부터 그 위에 모든 질환자들을 바이러스 감염자로 등록을 해놓았고요. 그래서 지금 방역이라고 인간 살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모든 질환 환자는 바이러스 감염자라고 인류가 학술로 발표가 돼 있고 WHO에서 그렇게 또 발표를 하고 방역을 그 사람들을 방역을 해야 된다고 긴급대응팀이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나치 731 나치 그 정신과 의사들이 만든 학술과 화학무기로 국민들의 재산을 빼고 죽이고 있는데
그런데 의료인들이 지난 100년간 모든 질환 환자들에게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온 질환이라고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항생제는 세균 감염병 치료제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 치료제는 대증 치료라고 해가지고 원인의 치료가 되지 않는 치료예요. 질병의 원인 치료가 되지 않는 치료예요. 해열제라고 해서 열을 낮춰주거나 통증을 감소시켜주거나 그 다음에 소염제라고 해도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염증을 없애주진 못해요. 소염제도 세균으로 발생하는 세균 감염에 의해서 발생되는 염증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것도 항생제의 일종이죠. 그 원인 치료가 되지 않는 통증 치료를 대증 치료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병원 가서 받는 약은 전부 대증 치료약이고, 그 다음에 주약은 항생제 뿐이에요. 거의. 치료가 원인 치료가 되지 않는 그 약을 가지고 계속 치료를 하는 척 하면서 모든 질환자들을 바이러스 감염자로 등록을 시키면서 염증이 바이러스 때문에 오고 모든 질환이 악화가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오는 건데, 그게 지금 법으로 돼 있는 거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런 사람들을, 모든 질환자들을 바이러스 감염자라고 지금 치료와 보호라고 화학무기로 고문하고 죽이고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죽이고 있죠. 방역이라고. 그러면서 머리통에서 계속 쏴요. 살인가스하고 스타린산 가스는 얼굴에 쏘고요.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라는 걸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치료가 되지 않는 항생제로 대증 치료 약으로 계속 정당한 치료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염증 발생하고 질병이 악화되는 건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질병이 악화되는 거고, 염증이 발생해서 항생제로는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염증이 계속, 염증 질환에서 만성 염증 질환, 또 만성 염증 질환의 합병증이 악화가 돼서 암, 희귀병, 그 다음에 그게 또 악화가 돼서 난치병으로 죽게 되는 건데, 일찍. 그걸 WHO가 정확하게 발표했어요. 모든 질환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암, 희귀병 등 모든 질환은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오는 것이고, 염증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염증이 유발해서 근손실과 급격한 노화가 와서 수명이 최소 20년 이상이 단축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모든 질병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난치병, 불치병으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수많은 지금 시민들이 10대, 20대도 고혈압, 암, 당뇨, 희귀병이 걸려서 일식들 다들 죽고 있죠. 그런데도 현대의학은 인류에게 지난 100년간 당신이 걸린 질환이 바이러스 감염 질환입니다, 세균 감염 질환이라면 항생제로 모두가 치료가 돼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염증 질환이나 만성 염증 질환 단계에서 항생제를 30일만 투여를 하게 돼 있어요. 31일 투여를 해서 염증 질환이 가라앉으면 그 사람은 세균 감염병 질환 환자고, 항생제로 31일을 투여를 해서 치료가 안 되면 만성 질환 환자로 부르면서 바이러스 감염자로 등록을 해요. 그래서 절대로 세균 감염 질환자는 거의 지금 99.9% 발생을 안 해요. 환경도 세균 감염은 감염병이라 전염병이 아니에요. 사람 대 사람이 전염되는 병이 아니에요. 지저분한 환경에 옛날에 전쟁을 하고 시체가 막 널브러지고 포장도 돼 있지 않아서 막 진흙탕에 막 썩어서 세균이, 전 세계 국가가 뭐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고 그 이전에도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전 세계 국가가 그냥 환경이 엉망이었죠. 그런 세균이 득실되는 환경에서 또 면역력이 낮고, 이 식량이 없으니까는 영양 부족으로 면역력이 낮고 수많은 질병에 걸려서 면역력이 낮은 상태고, 그 다음에 세균 감염은 상처를 통해서 세균이 투입이 돼요. 호흡기로 투입이 되는 건 아주 긴 시간, 매우 긴 시간, 적게는 몇 달부터 몇 년 이상의 계속 노출이 돼야만이 감염이 돼요. 몸속 전체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러한 환경이 놓여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그러한 환경이 모두 세균 감염에 세균에 감염될 수 있는 뭐 얼굴에다 말을 못하게 해서 이빨 써요. 세균에 감염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걸렸다 하더라도 그래서 세균 감염병 치료제인 항생제로 30일 치료를 하면 세균 감염병은 모두 치료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균 감염병 치료제 항생제로 염증 질환 환자일 때부터 항생제로 30일 치료해서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을 전부 바이러스 감염자로 등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든 인류의 질병은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라는 얘기예요. 99.9%가. 나머지 1% 세균 감염으로 질병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항생제로 전부 치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00년간 현대의학은 모든 질환자들에게 바이러스 감염 질병이라는 걸 속이고 그 사람들은 모두 감염자로 등록을 하고 국가에 항생제로 정당한 치료를 한 척 재산을 강탈해 온 거예요, 그동안. 그리고 결국엔 4급의 바이러스가 발생이 돼서 전 세계 시민들에게 감염이 돼서 질병이 발생하니까 모든 질병자들을 바이러스 감염자로 등록을 해서 방역이라고 나치즘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WHO의 긴급 대응팀으로 구성이 돼서 전 세계인들을 보이지 않는 신경작용제 화학무기를 외부 치료라고 이름을 바꿔놓고 나치즘 집단 괴롭힘을 심리치료라고 이름을 바꿔서 전 세계의 시민들의 재산을 빼앗고 죽이고 있어요.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나치 구호를 외치면서 전체주의죠. 이 방역은 히틀러가 만든 법,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으로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주권과 생명권과 재산권, 알 권리, 말할 권리까지도 모두 파괴한 전체주의예요. 나치즘.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건 전체주의다. 의료인들이 그렇게 정부하고 의료인들이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거는 전체주의다. 전체주의 중엔 공산주의하고 나치즘이 있는데 의료인들이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건 나치즘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치료제가 없어서 100년간 국민들을 속이고 인류를 속이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속입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염증이 발생이 되고 모든 질환으로 악화되는 과정마다 염증 질환은 현대인이 스트레스 때문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거짓 정보를 뿌려놓은 거예요.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바이러스 때문에 염증이 발생하는 걸 현대인은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다. 그 다음에 염증 질환이 항생제로 치료가 안 돼서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니까 만성 질환으로 넘어가면은 환자가 스트레스 관리, 식사 관리,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그럼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진짠가 보다. 담배 피세요? 담배 때문에 염증 발생해요. 고기 많이 드세요? 고기 때문에 염증 많이 발생해서 만성 질환으로 악화된 거예요. 합병증 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환자들은 그런 줄만 아는 거예요. 진짜 염증이 발생하고 질병이 발생했던 원인은 바이러스인데 그것을 감추고 1차적인 원인은 바이러스예요. 그 다음에 뭐 식사관리나 음주, 흡연관리는 2차 문제예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세포가 파괴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작은 영향에도 식사나 음주 같은 작은 영향에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염증이 더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원인은 감춘 채 국민들에게 모든 책임과 원인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국민들이 환자가 스트레스 관리를 잘못해서 모든 질병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암, 희귀병으로 악화되면 그때는 가족력이다, 유전병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온 거죠.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은 아버지한테 감염이 되면 자식한테 감염이 되고요. 그 바이러스 유전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복제 물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이러스는 아버지의 간에 감염이 돼서 염증하고 간염하고 간암을 일으켰다면 그 바이러스는 자식한테 감염이 돼요. 호흡이나 접촉으로만으로도 감염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가족이나 직계 그 친척들에게 가까이 지내잖아요. 친척들하고는 가끔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럼 그 사람들한테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간암을 일으켰던 바이러스는 그 바이러스에는 아버지의 간 세포 유전자가 그 안에 들어가요. 바이러스 안에. 그게 바이러스 유전 물질, 복제 물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 이 병을 일으켰던 간암을 일으켰던 유전자가 거기에 기록이 돼요. 그 바이러스가 그게 바이러스 유전 물질, 복제 물질이라고 불러요. 세균에는 그게 없어서 전염이 안 돼요. 질병이 전염이 안 돼요. 1차 감염자의 질병이 2차 감염자에게 전염이 안 돼요. 세균은. 유전자 물질이 없기 때문에, 복제 물질이. 바이러스에만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1차 감염자인 부모한테 질병을 간암을 일으켰던 바이러스가 자식한테 전염이 되고, 자식의 이 바이러스가 자식의 간으로 찾아가요. 아버지의 간에 있는 유전자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을 찾아가요. 2차 감염자에게 간을 찾아가서 간암을 똑같이 일으켜요. 그거를 가지고 현대의학은 그 바이러스로 아버지의 간하고 자식의 간하고 똑같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유전자가 변형이 되는데, 세포의 유전자가 파괴가 돼서 질병이 일어나고 염증이 일어나면서 세포의 유전자가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변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아빠의 유전자하고 아들의 유전자, 간 유전자가 변형이 됐다. 똑같이. 이건 유전병이라 그랬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네? 직계 부모에게는 그렇게 속이고, 그 다음에 직계 가족들, 뭐 삼촌이나 사촌까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한테 가족력이라고 속여요. 가족력이라고. 유전병이라고 속이긴 뭐하니까 가족력이다. 이게 바로 바이러스의 복제 물질, 유전자 복제 물질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벌어지는 일인데,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얘기는 다 빼고 바이러스 복제 물질이 세포를 변형시킨 것만 가지고 인류를 속여온 거예요. 그래서 염증 질환 단계에서는 현대인이 스트레스 때문에 염증이 온다. 만성 질환 단계에서는 환자가 스트레스 관리 잘못해서 그랬다. 암 희귀병 단계에서는 가족력이다, 유전병이다, 거짓말하는 거고. 이 모두가 바이러스 감염 질환인 걸 그 원인과 책임을 환자와 가족들에게 돌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만행이죠. 인류 대사기극이에요. 지난 100년간 WHO가 이것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전 세계의 의료인들을 시켜서 전 인류의 재산을 빼앗고 속이고 뒤통수를 까온 거예요. 그러다 결국엔 4급의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질병이 발생하니까 모두 바이러스 감염자로 등록을 해서 긴급대응팀이라고, WHO의 긴급대응팀이라고 나치즘을 가리킨 정신건강의사회 이들을 시켜서 방역이라고 화학무기로 고문을 해서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재산을 빼앗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이용해서. 이 법은 히틀러가 만든 법이에요.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치료 외부치료 학술은 나치하고 731 정신과 의사들을 미국이 데려다가 신경작용자하고 모두 그걸 사들여가지고 미국으로 데려가서 미 육군 방역부대로 데려갔죠. 미국 정부 CIA가 거기 데려가서 미 육군 방역부대로 데려가서 거기서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WHO의 긴급대응팀으로 구성이 되고 세계의 정신건강 의사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만들어냈고, 심리치료는 나치즘이에요. 집단결핍. 외부치료는 화학무기, 보이지 않는 신경작용자 화학무기를 국민들에게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나치고를 외치면서 숨겨놓고 전 세계 시민들을 테러를 해서 납병원화, 탈병원화라고 해서 과거의 수용소, 나치 731도 그렇고, 형제복지원, 이러한 이 수용소가 방역시설이었어요. 나치 731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 인권 유린이 되고 학살이 밝혀지고 이러니까 형제복지원에서도 500명이 죽었어요. 신경적인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거예요. 방역 팀이에요. 이들은 인류의.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회의 이슈가 되고 계속 알려지니까 납병원화 탈병원화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집에서 죽이는 거예요. 찾아가는 서비스. 집에서 죽이겠다 이거예요. 외부 치료기라고 화학무기 발사체를 자살 방지원 전 세계 시민 80~90%에게 사회 안전을 위에 비밀로 하라고 외부 치료기라고 숨겨놓은 게 화학무기 발사체예요. 그 다음에 BCI 장비. WHO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BCI 장비를 나눠준 그 국가 자료를 제가 정반시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어요. 그 장비 하나로 200만 명까지 국민들을 벽투시에서 감시할 수 있고, 염증, 호흡, 맥박, 그게 소형화된 MRI 장비예요. 그걸로 호흡, 맥박, 뇌 혈류량까지 체크해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면 컴퓨터 수십 대를 붙여놓고 의료인들이 거기 앉아 있어요. 그게 AI 컴퓨터예요. 그래서 BCI 장비로 감시를 하고, 외부 치료기라고 생화학무기 발사체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컴퓨터 요 세 가지가 연계돼가지고 이것이 AI 생화학무기예요. AI 생화학무기. 미국이 발표했죠. 작년에 4년 안에 AI 생화학무기로 인류를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다. 얼굴에다 버벅거리게 계속 펜타닐 쏘고 있어요. 발음 어눌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류가 4년 안에 AI 생화학무기로 인류를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다라고 발표했어요. 9시 뉴스에. 국무부에서 미국. 그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화학무기를 말하는 거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나치즘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구마다 도시마다 설치가 돼 있고, 전 세계 시민들을 BCI 장비로 감시를 하고 있고 치료와 보호를 하며, 양성 무증상자,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암, 희귀병 모든 질환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이다. 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재해야만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 긴급대응팀, WHO의 긴급대응팀을 설치해서 방역을 해야 된다. 이것이 WHO가 발표한 비상사태 내용이에요. 그리고 팬데믹 조약이라고 전 세계 국가에게 비밀 조약을 맺게 한 게 나치 히틀러가 만든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이에요. 그것을 국민들 몰래 당정청 협의회, 코로나 비밀 비상대책협의회, 현재는 민주당이죠. 그 당을 구성해서 그 법, 나치 히틀러가 만든 법을 일주일 만에 모두 통과시켰어요. 국민들 몰래. 전체주의예요. 국민들 몰래 통과시키는 건. 그리고 그 법으로 모든 질환자, 감염자들을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모든 질환자들을 정신건강복지법, 히틀러가 만든 법이에요. 정신건강복지법을 이용해서 신경작용제를 테러해가지고 미리 치료한다라면서, 우울증이 오기 전에 미리 치료한다라면서 신경작용제를 테러해서 그 증상이 발현되면은 정신질환자로 몰아서 테러방지법을 이용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거예요. 자살, 사고사, 질병사를 위장하고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보험사기 등으로 위장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고 있어요. 전 인류를. 이러한 어마어마한 시스템은 지난 100년간 인류를 속이고, 바이러스 질환인 것을 감추고, 치료가 되지 않는 항생제로 치료하는 척을 하고, 쇼를 하고, 재산을 강탈하고, 그 바이러스 감염으로 염증이 일어나고 질병이 악화되는 걸 모두 환자와 가족들에게 전가하고, 결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모든 인류가 양성 무증상으로 지금 등록이 돼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방역 대상자가 전 세계인이 방역 대상자가 됐는데, 결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고 모든 질환자들을 바이러스 감염자로 등록을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재산을 빼고 죽이고 있는 실정이에요. 현재. 이 엄청난 만행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언제나 8년간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은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안하고 기사로 정식적인 기사로 발표된 내용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버벅거리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다 페타를 쏴요. 이거를 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끝없는 화학무기 테러를 가하고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것도 불법으로.
박재광 씨는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해당 사항이 없어서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박재광 씨한테 하는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중지하세요 그랬더니 박재광 씨한테는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안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끝까지 화학무기 테러를 가하고 있어요.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왜 그러느냐, 예? 이 어마어마한 만행을 알리고, 또 제가 이 테러를 8년 전에 받기 시작한 것은 원구가 영상에서, 저희 정반시 홈페이지 영상에서 증언을 했듯이 제가 만든 바이러스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 이 테러가 8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자료를 쭉 보시면 저는 2017년도 5월달에 구제역하고 AI를 막는 방역 장비, 그것도 바이러스죠. 방역 장비를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타운에서 대통령 상을 받았고요. 예? 특허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때부터, 2003년도 사스 때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WHO가 그때서부터 비상사태를 선포하라고 그런 거고요. 예? 제가 그때서부터 이제 시민들에게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걸 알고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었고요. 예? 2016년도께 원구라는 아이를 만나서 원구가 가진 질병 10여 가지 질병을 치료해주고 치료를 해줬더니 자신들 가족도 아프니까 치료해달라고 해서 제가 만든 치료제로 치료를 해줬더니 그 전직 경찰인 이모부가, 원군의 가족인 전직 경찰인 이모부가 경찰청하고 원구에게 준 치료제를 갖고 국과수에 가지고 가고 경찰청하고 보건복지부에 알려서 원구에게 그랬답니다. 박재광 씨가 만든 치료제를 빼앗고 그 사람을 죽일 준비를 마쳤으니까 그 사람을 만날 생각하지 마라.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난다면 너를 정신병원에 가두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사실일 리가 없다. 사실일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 이 테러가, 어마어마한 테러가 시작됐고, 제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국회에서 당연히 2번을 난입했고요. 2018년도께 그때 언론에서 발표를 했죠. 박재광 씨가 그 언론에 저기 얼굴에다 페달을 쏴요. 청산가리 쏘고요. 언론에 제가 그 여의도에 국회에서 당에 난입을 했을 때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다 청산가리하고 빗을 갖다 때려보여. 제가 여의도에 난입을,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바이러스 치료제를 빼앗으려고 경찰청하고 보건복지부가 둘러싸고 약품을 때려붓고 만행을 한다라고 알리기 위해서 2번을 제가 국회의사당을 난입을 했을 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복지부가 언론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재광 씨는 조현병 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언론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박재광 씨가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조현병 환자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가짜 코드를 매긴 거죠. 테러범, 조현병 환자로 코드를 매기면 보건복지부가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고, 테러범으로 규정하면 테러범이 가진 재산을 국고 환수한다라는 테러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어서 바이러스 치료제를 빼앗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짜 조현병 코드를 매겼던 거예요.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가 된 거고요. 그 후로 지금 8년이 지나서 제가 작년에 이 시스템을 다 알게 되고 8년간 제가 억울한 이 어마어마한 만행을 당했으니까, 저는 바이러스, 국민들이 아프고 질병이 발생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이 돼서 모두 전염되는 걸 알고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든 것 뿐인데,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제가 8년간 이 어마어마한 테러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을 만나고, 경찰들을 다 만나고, 자살방지원들을 다 만나고, 이 사건을, 이 지금 방역 사건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방역 사건을 파헤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모두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보건복 여기 국가건강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죠. 말을 못하게 페널을 써요. 거기서 저기 코로나는커녕 무증상은커녕 아무 질병도 없고, 당뇨 고혈압 당뇨는커녕 아무 질병조차 없고, 예? 그 다음에 얼굴에다 경련제 비술 써요. 그 다음에 신경계 증상 저기 뭐야 심혈관계 나이가 44살로 나왔어요. 제가 54인데 현재 말을 못하게 해서 얼굴에다 계속 써요. 제가 현재 4인데 심혈관계 나이가 44살로 나왔어요. 검사 결과. 그것은 뭐냐면 염증 수치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국가건강검진기관에서 검사 결과 우울증조차 없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것도 제로다. 우울증도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근데 저는 제로다. 전혀 우울증 증상이 전혀 없다. 제로다.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그 건강 기록표를 제가 작년에 유튜브에 다 올렸었죠. 거기에 보시면은 우울증 치료 대상자라고 옆에 써 있어요. 이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가짜로 불법으로 우울증 치료라고 계속 테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법적으로 저는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 중지입 요청을 다 냈고, 예?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그 자료를 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제가 이거 국가건강검진기관에서 아무 증상이 없다라고 우울증조차 없다라고 판결이 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계속 나에게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질병치료, 정신질환 치료라고 계속 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법적으로 이것을 제가 다 서류를 접수했어요. 각 그 지자체 기관을 다니면서 그렇게까지 했으니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치료 외부치료는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을 어기고 계엄령인 걸 어기고 경비 계엄령이에요. WHO의 비상사태는 계엄사령관으로 방역이라고 하는 집단인데, 예? 사설업체죠. 예? 경비 계엄령까지도 어기고 있다. 그러니 중지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알았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박자광 씨한테 하는 심리치료 외부치료는 불법이니까 중지하라고 얘기했더니 저랑 통화를 한 내역이에요. 이 보건복지부 직원하고 구청 통화를 하는 기록을 나중에 이제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파일을 지웠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전 국민을 저기 원격 의료법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고 핸드폰이고 전부 복제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전부 조종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예? 그 보건복지부 직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박정현 씨는 심리치료 외부치료 대상자가 아니니까 법적으로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 외부치료하는 것을 중지시키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통화를 했어요. 예? 박정현 씨한테 하는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중지하라고 했고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안 한다라고 답변을 했다. 예? 예? 또 다른 상황이 생기면은 자신들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파일을 지운 거예요.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래서 제가 또 다시 가서 그러한 대화를 똑같이 녹음을 해놨어요. 다시. 네? 그러니까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제 결론을 말하자면 지난 8년간 100년간 인류를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전 인류를 속이고, 예?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고 인류의 재산을 빼앗고, 예? 감염자로 등록을 해서 바이러스 감염자로 등록을 해놓고 죽이고 재산을 뺏어온 시스템이에요. 예? 그런데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 세계인들이 감염이 돼서 지금 전 세계 인구 3분의 1 이상이 죽었어요. 중국은 중국 정부가 14억 명이라고 발표를 하지만 중국 시민들은 상하이 도시에 단 한 명도 없다. 사람이. 인류의 도시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중국의 대도시예요. 근데 상하이 시민이고 그 중국의 대도시 시민들이 유튜브에 보시면 카메라로 다 찍어서 영상을 올려요. 이상하다. 요 사거리에만 평일 낮에도 수십만 명이 모여서 제대로 일자로 걷지도 못하던 도시다. 그런데 현재는 카메라로 비추죠. 상하이 그 사거리를
단 한 명도 없어요. 응? 이 많은 인구가 다 어디로 갔느냐. 응? 응? 그리고 실제로 그 방역하는 사람들이 응? 시체를 태우는 사람들이 그런 증언을 해요. 전부 방역당해서 태워졌다. 응? 그리고 대한민국도 2년 전부터 전국의 도시가 절반으로 소멸을 했고, 소멸이라는 건 아예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한 명도 안 산다는 얘기예요. 전국의 학교가 절반으로 소멸했다라고 벌써 작년에 발표가 끝났어요. 그리고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비상사태까지 선포를 했었어요. 네?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하는 인구수는 5천만 명이 넘어요. 비상사태라 WHO의 비상사태 경비계엄령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경비계엄령이라 거짓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국의 도시가 절반 이상이 소멸이 됐다라고 작년에 뉴스에서 발표가 됐는데, 왜 그럼 우리 사는 도시, 여러분들이 사는 도시는 왜 사람들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사는 도시는 소멸된 도시가 아니에요. 네? 소멸이 안 돼 있는 도시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절반이 소멸이 되고 소멸이 안 된 도시에 여러분들이 절반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도 밖에 나가보세요. 절반 이상이 가게가 문을 다 닫았어요. 예? 그리고 방역이 시작되기 전 약 8년 전에, 예? 그 인구수 사람들 다니는 거 보면은 그때보다 지금은 뭐 10분의 1, 2, 3도 안 돼요. 다니는 사람 숫자가. 예? 전부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예? 사륙을 당하고. 뉴스를 보세요. 100개의 뉴스가 나오면은 거기 90개는 전부 자살, 사고사, 질병사, 전부 그 사건으로 죽고 있어요. 지금 거의 8년째. 예? 그렇게 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자, 영유 아이들은 주사 잘못 놓은 척해서 30배, 40배 주사 잘못 놓은 척해서 감염자라고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고 죽이고 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시켜서, 의료인들에게 시켜서. 그 위에 아이들은,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에서 교사시켜서, 보건복지부 소속이에요. 어린이집 교사하고 어린이집은 방역이라고 시켜서 비계를 누르고 몸으로 눌러서 압사시켜서 죽여요. 그 위에 아이들은, 초중고등학생 아이들은 우울증 치료라고 해가지고 방역이라고 교사들을 시켜서 학생들에게 그걸 서로 시키게 해요. 집단 괴롭힘을, 학폭을. 그렇게 해서 자살시키고, 화학무기 쏴가지고 뛰어내리게 만들고, 잘 때 청산가리 쏴가지고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라고 만들고, 학폭 사건, 자살 사건 아이들, 투신 사건, 이거 전부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하는 일이에요. 그 위에 이제 젊은이들 20, 30대는 우울증으로 자살했다, 화학무기로 치료라고 전부 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30, 50대들은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 차량 급발진 사고 사건, 연인 살해 사건, 이런 사건으로 위장해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이들은 재산이 있죠. 영유아, 그 다음에 학생 20대 초반,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안락사법을 이들이 이용해서 죽여요. 이거 히틀러가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자살, 고독사, 투신자살, 고독사했다, 노인들 혼자 있다가 죽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죽이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돈이 있는 집단들, 30대, 40대, 50대, 65세 이하, 이 사람들은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이용해서 죽여요. 왜 그러냐면 이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어서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그래요. 자국민도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을 적용해서, 감염병 정신건강복지법을 이용해서 신경작용자를 테러해서 자타에게 해를 가하는 망상병자, 조현병자라고 코드를 매기고 자타에게 해를 가하는 테러범으로 규정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기타 사기로 위장해서 재산을 강탈하고, 테러범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일정의 사고를 쳐야 돼요. 그래서 차량 급발진 사고 사건, 층간소음 사건, 실제로 이 피해자들 자동차를 자살방지원들을 이용해서 직접 갖다 때려 박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보건공단에서 보건복지부 보건공단에서 예? 100대 10대 0 과실이 없어요. 교통사고는. 여러분들이 주차를 해놓은 차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방지원을 이용해서 차를 갖다 박잖아요. 여러분들 차를. 그래도 8대 2예요. 즉 여러분들이 아무 잘못이 없어도 보건복지부에는 사고 차량으로 사고자로 등록이 돼요. 2의 과실로. 예? 그러한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에 사고자로 계속 등록을 해서 테러범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칼부림 사건 싸우게 만들고, 환경을 조성하고 신경작용제로 펜타닐을 테러해가지고 우울증 치료자로 하고 펜타닐 테러해서 흥분 분노하게 만들어서 칼부림 사건을 저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연인 살해 사건, 가족 동반 살해 사건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시켜가지고 저기 뭐 옥상에 가가지고 벽돌하고 병으로 65세 이상 노인들 머리에다 던지라고 시켜요. 그것도 방역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제 차량 급발진 65세 이상은 고위험 대상군, 코로나 고위험 대상군이라고 해서 65세 이상자들이 운전을 할 때는 마취제를 쏘고 차량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차량 이슈만 해킹하는 팀이 있어요. 이들이 차량 타고 다니면서 운전자가 운전할 때 그 옆에다가 차를 대고 차량 ECU를 해킹해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안 들게 하고 차량 ECU를 잡아 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가족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차량 급발진 사고가 일어난 사람은 전부 65세 이상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죽이기도 하고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같은 걸로 위장을 해서 재산을 다 털어가요. 그리고 다 털고 나서 보험, 가족들을 이용해서 보험까지도 들어놓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은 자살방지원들하고 가족들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날아가져요. 그 왜 이제 위에 65세 이상 80세까지는 재산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고독사했다, 독거사했다. 그래서 이들은 또다시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안락사법을 이용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안락사법을 이용해서 죽이고 돈 있는 사람들은 테러방지법을 적용해야만이 테러범이 가진 재산을 국고 환수한다라는 테러방지법을 적용해야만이 재산을 빼앗을 수가 있어요. 사기사건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죽이고 있어요. 이것이 이 모든 사건이 심리치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치료 외부치료가 맞다라고 인정을 하는 보건복지부 직원하고 통화한 내역을 제가 통화 기록을 영상에 올렸어요. 유튜브에도. 예?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보건복지부 직원이 인정한 내용이에요. 예? 이러한 경련자하고 비술사 얼굴에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만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100년간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인류를 속여왔고, 예? 급기야는 모든 질환자들을 방역이라고 재산을 빼앗고 죽이고 있는 마당에, 예? 8년 전에 바이러스 치료제 만드는 걸 빼앗기 위해서 8년간 저를 테러해왔고 가짜 주연표 코드를 매겨서 언론에서 발표한 대로 현재는 국가건강검진기관하고 보건복지부가 박정환 씨한테 하는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중지하라고 그러는데도 끝없이 테러를 가하고 있는 이유는, 예? 전 세계 보건복지부가 전 세계 의료인들을 시켜서 지난 100년간 국민들을 속이고 재산을 강탈한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코에다 뿌려요. 방역이라고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나치즘으로 국민들을 학살하고 재산을 빼앗는 걸 감추기 위해서고, 또 세 번째는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8년간 저를 지금도 불법으로 화학무기 테러를 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쓰러뜨려 놓는 거예요. 계속. 아무것도 못하게.
그러면서 바이러스 치료제를 자신들이 빼앗으려고 했고 조인트 코드 테러범으로 규정을 해서 예? 그렇다면은 전 인류가 이미 바이러스 치료제가 8년 동안 이들이 빼앗기 위해서 저를 테러를 해왔으니 그 치료제가 이미 이들이 맞고 빼앗으려고 안 했다면은 그걸로 수많은 인류를 구할 수 있었겠죠. 예? 즉 치료제가 있음에도 이들은 인류를 학살해 온 거예요. 자신들 걸로 만들기 위해서 치료제를 도둑질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현재는 8년간 인류를 치료제가 있음에도 자신들 걸로 도둑질하기 위해서 8년간 인류를 죽여온 것이고 현재는 가짜 코드까지 매겨서 불법으로까지 이 모든 진실을 알리지 못하게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초단위로 화학무기 테러를 해서 한 글자도 못 쓰게 막고 있는 거예요. 즉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난 보건복지국 100년 동안 지난 100년 동안 보건복지부가 WHO가 의료인들을 시켜서 보건복지부와 의료인들을 시켜서 전 인류에게 해온 만행을 감추기 위해서 끝까지 또 그리고 방역이라고 전 세계인들을 지금 3분의 1 이상을 방역이라고 죽인 시점에서 끝까지 방역이라고 다 죽이고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끝까지 막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건 나치즘이고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1등 나치 짓을 하고 있는 거죠. 1등 나치 짓. 네? 지난 100년간 WHO가 감춰온 만행을 감추고 바이러스 치료제를 빼앗으려고 했던 만행도 감추고 치료제가 있음에도 8년간 인류를 방역이라고 죽인 것도 정당화 만들고 빼앗기 위해서 죽여온 것이고 또 이제라도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라면 이제라도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화학무기 테러를 가고 있는 거예요. 전 인류를 자신들이 방역이라고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재산을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등 나치 짓으로 전 인류를 현재 학살하게 만들고 있는 장본인들이에요. 정확하게 기록을